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핵심 문법 제8강 비진이 의사 표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문법 민법 100제 중에서 8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진이 표시 의사 표시는 불일치, 선의 악의, 그리고 적용 문제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불일치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말하는데요. 진의와 표시 이 불일치를 표의자란 것은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표의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이유나 동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의사표시에 직접 상대방이 예를 들면 A와 B 사이에 이 주택을 매결해서 계약을 했다. 그런데 A가 평소에 이 주택을 전혀 팔 생각이 없고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권리의 어떤 제약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B가 어느 날 A가 판다고 하니까 그 진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B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또 어떤 가실이 알 수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어떤 가실이 있고 이걸 무효 주장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무효를 B가 주장할 수 있고 그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A와 B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즉 1번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지만 원칙은 A와 B 사이의 이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민법에서는 유효하지만 그러나 B가 악이나 과실이 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선의 악의의 문제인데요.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 즉 B가 선이 무과실이면 그리고 무과실이면 선이와 무과실이면 이것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B가 선이 무과실이 아니고 악이다.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악이 또는 과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A와 B 사이의 이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B가 그 무효를 주장해서 증명을 해서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그러면 A와 B 사이 이런 법률행위에 의해서 여기에 찾아가서 C가 법률행위 됐습니다. 이 만약에 이 매매가 이 주택을 매결한 그 계약이 만약에 이게 유효할 수 있고 이제 무효할 수 있는데 이 증명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자 A와 B 사이의 이 계약이 혹시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A와 B 사이의 이 계약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B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B에 넘어간 이 소유권을 C하고 다시 계약해서 다시 소유권이 C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A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요. 자, A와 B 사이에 비록 이게 비진이 의사표시로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C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즉 유효합니다. B가 선이 무과실일 때는 C는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B가 악이나 과실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효라는 것을 B가 만약에 입증을 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무효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B가 악이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C는 이 경우에도 두 가지입니다. C는 그래도 선이다 그러면 이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C가 악이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이런 A와 B 사이 법률행위가 문제가 있다. 이걸 다 알았다. 악의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또는 과실이 있다. 한다고 하면 그때는 C의 소유권은 무효가 될 수가 있죠. 자, 이제 건물의 경우를 매개로 한 경우를 얘기했는데 그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B가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 C는 다 그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C의 행위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다르다. 선이면 C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그렇지만 악이면 무효다. 즉 악이 되려면 여기가 악이가 돼야 되고 악입니다.
B가 아기가 돼야 되고 C도 아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대리인을 시켜서 법률행위 됐다 하면 이 비진이 표시인 경우에는 그럼 그 행위가 비진이 의사 표시인지 이걸 알려면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증여다. 비록 강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증여를 하려고 하는 만약 A가 B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 예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아니면 B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심적인 강박을 주었다. 그로 인해서 만약에 증여를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A가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했다 할지라도 A의 본 내심하고 좀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강박에 의한 이 증여가 이것도 비니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개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상은 유효가 될 수 있다. 그 강박의 정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B 사이 이런 법률행위는 무조건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B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인 무효가 되는 거고 C도 마찬가지. C는 B와 A, B 사이 법률행위를 찾아봐서 C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C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상대적인 무효입니다. 자, 사직서 부분은 공무원 사직서가 있고 회사의 일반 개인 사직서가 있는데 이 사직서에 관련되는 판례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비니 표시 의사표시에 해당 안 되고 이건 유효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직서는 큰 어떤 범죄로 인해서 도저히 이것을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써야 된다. 쓰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사직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의원 면직 처분을 만약에 해서 이 사직서를 수리했다 그러면 그것은 유효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니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금 채무 명의. 자, 대출을 A가 B는 채권자고 A는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A가 채무자로서 실제적인 이행을 할 수 있지만 명의는 C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명의를 냈어요. 그러면 C는 내가 이 대출 A와 B 사이에 약정한 차용 증서에 따라서 C가 서류상으로 채무자가 되는 이 사실을 C는 인지하고 있으면서 A가 비록 이자는 내주지만 나도 어느 정도의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C는 스스로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C가 명의를 준 거기 때문에 이 경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니 의사표시에 해당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그래서 이런 명의 채무 명의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숙고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폐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B가 선이 무과실일 때 C의 법률행위는 선악 굴문하고 선이 무과실일 때는 선악 굴문하고 보호를 받는다. 이걸 언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적용은 계약인 경우에 또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 상법에 관련된 것, 주식이나 그의 어음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 표시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니 표시에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공법행위도 마찬가지고요. 공법 그리고 소송행위 이런 부분은 표시된 부분을 중요시하지요. 물론 소송상에 그 부분에서 뭐 강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비니 표시가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만약 이런 부분이 또 증명이 되고 한다 그러면 소송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원칙상 소송행위나 공법행위는 비니 표시에 거기에 적용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입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정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비니 의사표시에 안 되고 본 진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효나 또는 취소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니 의사표시. 자, 그러면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니 의사표시 여기는 불일치, 선의악이 세 가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진야 표시가 불일치하고 이거 표의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나 동의는 상관없습니다. 자, 의사표시 직접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싫으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한다. 이걸 은폐물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상대방이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제3자는 선인 경우에만 유효하고 보호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악인 경우에는. 자, 상법인 경우에는 다 표시된 대로 그렇게 유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 법률 행위가 있고 그리고 제3자 C가 있는 경우에 이 제3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효력 이 부분을 좀 전에 설명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어휘들은 자, 이 B가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하려면 이걸 주장하는 사람 또는 A가 만약에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럼 이 주장하는 사람이 그 무효를 증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대리인에 대한 거 상대적 무효고요. 불공정행위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지만 이건 상대적 무효다. 그리고 사직서 부분은 유효하다. 유효한 부분, 판례상으로 유효한 부분이 많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특히 공무원 사직서인 경우에는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차고는 내용상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취소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진야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이 차고자가 모르는 걸 말합니다.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진이 의사표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